안녕하세요. 복잡한 정보의 바다에서 핵심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크인베스트, 그 혁신기술 투자로 유명한 곳의 최근 행보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아크인베스트 워낙 유명하죠. 그쵸? 특히 이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은 시장 흐름이나 뭐랄까 미래 기술 전망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주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중국의 대표 기업이죠. 알리바바랑 바이두 지분은 늘리고 반면에 미국 쪽 그 데이터 분석 강자인 팔란티어 그리고 미래항공 모빌리티 아처 에비에이션 지분은 일부 줄였습니다. 아, 사고팔고가 명확했네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사고 파는 걸 넘어서 그 결정 뒤에 어떤 시장 분석이나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지 그걸 살펴보는 게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 목표도 단순히 뭘 사고 팔았나 이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아크인베스트는 뭘 보고 있을까? 이걸 추정해 보는 거죠. 그렇죠.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이들이 보는 기회, 또 경계하는 위험, 이런 맥락을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알리바바 매수권부터 시작하죠. 아크인베스트가 ARKF랑 ARKK 이 두 ETF로 알리바바 주식을 꽤 많이 샀더라고요. 75,054주. 네, 당시 종가 기준으로 한 125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도 상당하죠. 150억 원 넘으니까요. 와, 꽤 큰 규모네요. 네, 결코 적지 않은 규모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투자가 알리바바가 요즘 글로벌 사업, 특히 그 클라우드랑 AI 쪽에 힘을 쏟는 시점과 맞물린다는 거예요. 아, 타이밍이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두바이에 두 번째 데이터 센터 열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게 단순 설비 투자가 아니라 중동 시장 공략하고 AI 기술 리더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AA랑 클라우드 사업 성장성에 베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알리바바 하면 이코머스 공룡 이미지가 강하지만 클라우드 쪽도 아시아 태평양에선 강자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죠. 근데 여전히 그 미중 갈등,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부담스러울 텐데요. 그럼에도 투자를 늘렸다. 이건 그만큼 잠재력을 높게 봤다는 걸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분석가들도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꾸준한 성장세, 그리고 AI 기술 전문 노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분명히 있고요. 투자 결정할 때 무시 못하죠. 그렇죠. 하지만 아크의 이번 움직임은 그런 잠재적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가 가진 기술 경쟁력, 특히 이제 앞으로 성장의 핵심이 될 클라우드나 AI 분야에서의 확장 가능성, 여기에 더 큰 무게를 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성장 기회는 잡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의지로도 읽힐 수 있겠죠. 알리바바에 이어서 이번엔 중국의 또 다른 빅테크, 바이두네요. 여기도 투자를 확대했어요. 네, 바이두. 이번엔 ETF 3개를 동원했더라고요. ARKK, ARKQ, ARKW. 총 11만 1281주를 추가 매입했고 규모는 한 1350만 달러 정도 됩니다. 바이두 하면 역시 자율주행 기술, 그 아폴로 플랫폼이 딱 떠오르는데요. 그렇습니다. 바이두의 아폴로 9 로보택시 서비스. 이게 현재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서 꽤 앞서 나가는 주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게 중요하죠. 실제 도로 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최근에는 호주나 두바이 같은 해외 시장 진출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그럼 웨이모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하겠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충분히요. 기술 시연 단계를 넘어서 실제 운영으로 수익을 내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특히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운영 수익성을 달성했다는 점이 저는 이게 상당히 인상 깊던데요. 맞아요. 자율주행 분야에서 수익 모델 검증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바로 그 점을 아크인베스트가 주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내 우한이나 충칭 같은 도시에서 아폴로9가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건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하긴 그렇네요. 따라서 이번 투자 확대는 바이두의 자율주행 기술 성숙도, 그리고 상용화 가능성, 또 중국 내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려는 그 전략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쌓이는 데이터나 기술 노하우 가치도 무시 못하고요. 자, 이제 매수한 쪽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반대로 아크가 지분을 줄인 기업들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가 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업 팔란티어입니다. 아, 팔란티어. 네, ARKW ETF를 통해서 16,560주, 한 297만 달러 어치를 매도했는데요. 근데 팔란티어 요즘 실적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특히 미국 내 상업 부문 성장이 막 엄청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바로 그 점이 이번 매도 결정을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팔란티어가 최근 실적 발표에서 미국 상업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93%나 늘었어요. 93%요? 와. 네, 게다가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억 달러 넘어서면서 외형 성장도 인상적이었죠. 오랫동안 지적받던 그 정부 부문 의존도 낮추고 상업 부문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봤거든요.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반응도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매도라니. 단순히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거, 예를 들어 뭐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해석은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이에요. 팔란티어 기술력이나 장기 성장 잠재력,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데 현재 주가가 이미 미래 기대치를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꾸준히 있었거든요. 아,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었군요. 네. 따라서 이번 매도는 팔란티어 펀더멘털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고점에 왔다고 판단해서 차익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 관리 차원에서 좀 고평가 논란이 있는 종목 비중을 조절하려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가격 수준에서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낮아졌다고 본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아처 에비에이션입니다. 그 플라잉카, 미래 항공 모빌리티, AAM 분야 개척하는 회사죠. 네, 아처 에비에이션. 판미 2280주, 약 390만 달러 어치 지분을 매도했습니다. 이것도 미래 성장성이 큰 분야로 주목받고 있고 아처도 최근에 기술 경쟁력 강화 소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처가 최근에 경쟁사 중 하나인 릴리움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그 전기 수제 기착용기 이비톨 관련 핵심 특허 포트폴리오를 인수했어요. 아, 인수를 했군요. 네. 이게 자체 기술 역량 강화하고 뭐 잠재적인 특허 분쟁 위험 줄이고 시장에서 기술적 해자를 더 깊게 파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됐죠. 미래 시장 선점하려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어요. 기술 확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매도 결정이 나왔다. 아크 인베스트가 보통 장기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성향을 생각하면 이건 좀 유해인데요. 기술은 확보했는데 상용화까지 길이 너무 멀거나 불확실하다고 본 걸까요? 아니면 이 분야 전체에 대한 시장 시각이 좀 변한 건가요? 후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기술 확보는 긍정적이죠. 하지만 현재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 전체를 둘러싼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좀 신중해진 모습이에요. 아, 시장 분위기가요? 네. 어떤 유명 시장 분석가는 현 상황을 투계적 쓰나미에 빗대면서 과열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고요. 투기적 쓰나미. 표현이 강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기술 자체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은데 실제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규제 장벽이라든지 안전성 검증, 인프라 구축 이런 현실적인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는 인식이 좀 퍼지고 있는 거죠. 하긴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죠. 네, 그래서 아처의 장기 잠재력과는 별개로 아크가 현재 시장의 약간 투기적인 분위기나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지분을 현금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 미래 가능성보다는 현재 시점의 시장 환경이나 위험 요인을 좀 더 고려한 판단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죠. 아크인베스트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뭔가 큰 흐름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중국의 핵심 기술 기업들, 특히 AI, 클라우드,
자율주행처럼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내거나 뚜렷한 성장 동력이 보이는 분야에는 과감하게 베팅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그렇죠. 반면에 미국 기업들의 경우 팔란티어처럼 성장이 아주 인상적이라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거나 아처 에비에이션처럼 미래는 유망하지만 아직 상용화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시장 변동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비중을 줄이면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듯한 모습입니다. 단순히 성장성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가격, 시장 상황, 기술 성숙도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뭐랄까 좀 섬세한 전략 변화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중국 기술주는 사고, 미국 기술주는 판다.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글로벌 기술 경쟁 구도라든지 AI 같은 핵심 기술 발전 속도, 실제 적용 가능성, 또 미중 관계라는 지정학적 변수,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시장이 매기는 가격표, 즉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정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고도의 균형 잡기 과정이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특히 두 가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복잡한 미중 관계 속에서도 중국 기술 기업 중에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같은 특정 분야의 핵심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네, 비싸다고 판단되면 냉정하게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 신중함입니다. 성장주 투자자라도 항상 가격을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현재 기술주 투자가 얼마나 다면적이고 어려운 과제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 가격 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계속 찾아야 하는 거죠. 오늘 아크인베스트의 최근 행보를 쭉 따라가 보면서 이 급변하는 기술 시장의 단면,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투자자들의 복잡한 셈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현재 가치, 또 거시적인 시장 환경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크 같은 이런 대형 투자자들의 전략 변화가 앞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나 AI, 자율주행 같은 특정 기술의 발전 속도, 방향,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각자가 몸담고 계시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에서는 이런 거대한 기술 트렌드와 지정학적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기회나 도전을 만들어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큰 흐름을 읽는 것만큼이나 그 흐름이 내 영역에 미치는 파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적인 탐구에 작지만 의미 있는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